제20대 대통령 선거 D-42일입니다.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의 대외 선언으로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맞서 42일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선대위 대변인 김진우입니다. 회의에 앞서 광주 서구 붕괴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희생되신 분의 명복을 빌는 마음을 담아 잠시 증명을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 동력 공년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회의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대표이신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내대표이신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위원이신 백혜련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위원이자 당 산업재해 예방 특위 TF단장이신 김영배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고위원이신 이동학 선대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당 사무총장이신 김영진 선대위 총무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이신 조웅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지역 참석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자 광주시당위원장이신 송갑석 광주시당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을 이병훈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광산을 민영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북구을 이영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광산구 이용빈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북구갑 조호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광주 북남구갑 윤영덕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중앙선대위 회의인 만큼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이후 송갑석 광주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최고위원들께서 모두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들 여러분, 설 연휴를 앞둔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9일 합동 붕괴 사건 이후에 또 이러한 화정동 공사 중인 아파트가 붕괴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빨리 희생자들이 수습이 되고 주변 주민들의 피해나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당 대전 안선대위가 오늘 출범 60일째를 맞습니다. 2030 청년들을 지도부로 파격적으로 위촉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선대위를 만들었는데 청년들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민주당, 2030 청년들이 지방선거에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민주당, 새로운 젊은 물결이 항상 흘러가는 희망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광주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망월동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친구 전영진 묘에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사수했던 제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윤상원 열사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느껴봅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왔던 소중한 관계 정신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심화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되자마자 여기 계신 우리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담을 할 때 첫 제가 제기했던 것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초안에 빠져있던 달빛 철도 사업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라고 대통령께 건의드렸고, 이것이 수용이 돼서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이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차질 없는 착공을 통해 이것을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이 서울을 통하지 않고 횡적으로 교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민심이 통합되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호남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전략 RD300과 한전 공대가 이제 3월달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잘 뒷받침해서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이재명 후보가 제기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인 싱크탱크와 리더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이 우리 광주가 이제 거점이 돼서 2024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광주와 호남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호남이 새로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부울경에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부울경 50%, 배우경북 40%, 4050 플랜 달성을 하자고 지금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금의 대선 전국을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대한 광주 시민의 에너지가 다시 한번 모여서 어떤 특정 개인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우리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통해 광주 5월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발전된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광주를 찾아왔습니다만 발걸음도 마음도 유난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보셔야 마이크 안 되죠? 하셔야지. 네. 네, 저희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만 저희 발걸음도 마음도 유난히 무겁습니다. 아파트 붕괴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자 가족의 고통과 안타까움에 통감하면서 전원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색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구조대원의 노고에도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께서 다시 한번 광주의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잠시 후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을 찾아뵙고 상세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혼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행해야 될 제도이고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법입니다. 더 나은 생명 존중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고 사회적 합의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인 만큼 꿋꿋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광주 붕괴 사고 역시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그 어느 단계에서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해서 법이 부족했다면 법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를 가려내 일벌백계 하겠습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그런 세상 만들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께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자기 반성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셨고 강력한 혁신 의지도 피력하셨습니다. 그 전날에는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가까운 분들이 백의종 선언도 했습니다. 오직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대위를 채우기 위해 저희는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도 비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 민심은 저희 민주당의 죽비와도 같습니다. 됐다고 하실 때까지 반성과 성찰, 변화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재명처럼 기민하게 민생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송영길처럼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말고요. 네. 광주 민심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변혁이 이곳 광주에서 촉발됐습니다. 멀리 민주화운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광주가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민정의 힘으로 함께 잘 사는 상생형 일자리를 성공시킨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롤 모델로 군산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주 시민의 노력과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차 부품공장 유치를 목표로 한 광주형 일자리 시즌2가 반드시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광주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융합 직접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올해는 AI 데이터 센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광주 예산정책협의회 때 데이터 기본법 처리를 약속드렸는데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광주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광주가 최첨단 국가 인공지능 핵심 거점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와 인재를 키우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대응 체계로 방역 효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정부도 오늘부터 방역 체계를 전환하고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나섭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된 만큼 신속하게 추경 논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걱정 덜어드릴 수 있도록 방역과 민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각석 광주 공동선대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군대하는 광주 시민들 그리고 강원 동지 여러분, 광주를 찾아주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러분, 선거 국면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의 심장이자 민주주의의 보루 광주에서 중앙선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광주는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오늘로 16일째입니다. 6분의 실종된 작업자 중 고인 대신 1분을 빼고는 나머지 5분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5분의 실종자가 16일째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실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이 사고 현장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가족들을 추모하며 매달았던 그 노란 리본입니다. 진도에 의해 광주도 아픔과 기다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함께하고 가족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엄중하게 보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을 총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현장에 설치됐습니다. 현장과 밀착해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드립니다. 현대산업개발을 향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장을 광주경찰청장을 격상하고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설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실종자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를 가슴에 안고 대통령 선거가 42일 남은 오늘 광주는 나를 위한 미래,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2030 세대로 구성된 광주 선대위를 만들고 친환경, 메타버스, 세대 공감으로 무장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한 걸음씩 치러가고 있습니다.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선거사무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장 대신 메타버스 공간 안에 모여 광주와 이재명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생각지도 못한 선거운동을 2030 청년 세대들이 중심이 돼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생이 되는 남진희 공동선대위원장도 연일 서울을 오가면서 이재명 후보를 알리는 각종 인터뷰와 행사에 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선대위에서 경험을 축적한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역량을 갖춘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12월 전국 시도당 최초로 광역의원 선거구 20곳 중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지정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기왕에 여성 전략지역 4명을 한 바 있었던 광주에 또 하나의 진전된 한 걸음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광주의 모습, 2030 미래 세대에 위한 정치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변화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힘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송영길 대표께서는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어떤 일만의 망설임과 아쉬움도 없이 결단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재보궐선거 무공천, 광역기초의원 30% 이상 청년 공천 등 그 어떤 정당도 할 수 없을 변화를 민주당은 결단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결단을 받아서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 섰었던 광주는 더욱더 개혁된 모습을 보이면서 3월 9일 승리를 향해 끝까지 진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의 몰발을 읽겠습니다. 이번 광주 하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분들 그리고 연이은 붕괴 사고로 심려가 크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부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대 임용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정조사에서 김건희 씨가 지원서상의 학력과 경력을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대의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건희 씨의 과거 임용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 또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이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전임 강사 한 명만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이촉해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심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유지 논문의 탄생 비하입니다. 윤석열 후보께 묻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에게 쏟아진 학력 위조, 경력 위조를 두고 결혼 전의 일이다라며 선긋기를 해오셨는데 국민대 임용은 결혼 후의 일이니 어떤 입장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후보께서는 아직도 김건희 씨의 학력, 경력 위조가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하여 떳떳하시다면 본인들 스스로 수사를 의뢰해 명예를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21년 대법원은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한 사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부인은 애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에게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이렇듯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은 국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지난 11일 지난 11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주당 산재 예방 TF 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송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불과 반년 사이에 광주 합동과 화정동에서 이렇게 잇따라 사고를 낸 무책임한 사업자의 탐욕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관할청, 광주시, 광주서구에 무한 책임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첫째, 원하청 수직적 위계 구조로 인한 현장의 고질적 병폐 제거를 위해서 김교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난이 큰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적정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공사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서 현장 밀착형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지방정부마다 산업안전지도관을 도입하고 취약 시기별로 안전조치 지도부터 위험상황 신고까지 현장에 밀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별로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원활한 정착과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1호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산업의 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일터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야당에게도 촉구합니다. 2월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제안드리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학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광주 아이파크 붕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실종자 생환과 사고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해놓고 똘똘한 한 채를 챙기고 잇따른 단체장 성비위와 엉망대처로 상대를 성비위당이라 비판했던 말들은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특목고 없애자면서 자녀들은 과거 외고 보내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위선과 내로남불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또한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당이 잘못 갈 때 찍소리 못하는 청년 정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 저도 반성합니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시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생결단의 승자 독식 구조에서 패배자를 감옥으로 보내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수가 네거티브로 쏠려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둡다면서 연금, 노동, 교육 등 직결된 문제는 상대 탓을 하며 반목과 대립으로 반복합니다. 국민들의 표심이 의회 구성에 반영되지도 못합니다. 미래를 위한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결정보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우선시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분노, 보복의 정치 문화를 물려주실 겁니까? 통째로 내주더라도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하고 싶다던 노무현의 끝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 해결과 당장의 위기에 대응할 정치체계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모두 집에 가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86세대의 소임입니다. 당이 살고 후보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해놓고 죽여야만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고 노장청이 공존하는 정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조응천 국회 국토위 간사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응천입니다. 이틀 전 국토부로부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사고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만은 앞서 국토부 보고를 바탕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종자 수색과 사고 현장 수습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학동 철거 중에 붕괴 사고에 이어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수습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 사업장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토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부의 책임이다 라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고 처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 해체, 거푸집 해체, 안전검사 하부, 보강 등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우선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직접 비용은 나중에 현대산업개발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건설사고대응본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반 운영비용, 공무원들 출장비용, 종이 한 장까지 모두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미리 확실하게 문서로 작성해 놓으십시오. 잘못은 현대산업개발이 하고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감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확실하게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성대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불과 7개월 사이에 광주 도심에서 대형 인명 참사를 2번이나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국토위 증인으로 나와서 학동사고 사망자들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한 것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막강한 현금 보유액을 바탕으로 수주 금지 몇 개월만 버티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대기업, 법에 준엄한 제재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화정동의 어처구니없는 참혹한 사고에 대하여 국토부와 현대산업개발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조치를 취하는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광주 동구 남구을 이병훈 의원의 물론을 읽겠습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된 날이었습니다. 통과된 날 사고가 났어요. 이런 사고가 광주에서 발생하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빨리 구조 수습하고 책임 소재를 조기에 밝혀주시는 것을 또 다른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웅천 간사님 말씀하신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광주가 지금 이게 사고도 사고지만 또 다른 민심을 위반시키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악재가 또 발생했어요. 자료 좀 몇 번 좀 했어요. 문체부에서 아시아문화 전당 재단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를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광주의 문화예술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전체적으로 일제히 문제제기를 하고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초에 여러 의원님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참 잘못된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직제가 서로 편성이 되고 이제 사람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 첫 인사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광주의 기대를 완전히 지금 실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문제제기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재단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를 전혀 문화원 관련한 문화 전문가들 아닌 사람을 했다. 두 번째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고 세 번째로 참 아쉬운 건데 이게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지역 정치인들 추천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사가 돼버렸다. 이 여론이 팽배해요. 가장 큰 것은 임명 절차상의 문제가 법인을 만들어서 가는데 재단 이사회조차도 열지 않고 이걸 장관이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것은 문체부에다가 강력히 촉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결자 해지 정신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뜨거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추후에 임명될 전당장 문제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전당장은 다 그래도 지금 인사혁신처가 공모하고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을 것으로 일단은 전망은 됩니다만은 여기에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립기관은 수익사업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박물관도 그렇고 뭐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재단이었는데 재단은 부수적인 기관이고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지만은 아시아문화 전당이 차지하는 광주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이걸 좀 반드시 방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광주 광산구을 민영대 의원의 모두가 있겠습니다. 광주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같은 기업이 비슷한 기업을 두 번 치는 바람에 아주 험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주셨고 특히 이종학 위원장께서 세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제대로 이 상황을 수습해가지 않으면 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주신, 선대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주신 그 광주 전남에 대한 몇 가지 미래 성장 전략 주셨는데 이것들이 꼭 관찰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번 사고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계시니까 각별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현산 임원을 김영배 최고위원과 함께 불러서 현산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되게 빠졌습니까? 아까 조홍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현산이 무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또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아주 잘 챙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네, 다음으로 광주 북구을 이영석 의원의 모두가 있겠습니다. 네, 이영석 의원입니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거기에서 현장 최고위 교체위원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신 이제 대선이 임박해 있고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에 여러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화정동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에 광주는 이 재난에 갇혀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해 6월 9일 동구 학동 참사가 이루어진 그 학동 참사가 있고 나서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순호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현대산업개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단적인 문제, 즉 철거비용 50억의 철거비용이 한솔기업에서 백솔기업으로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지면서 자그마치 9억이라는 돈에 낙찰이 되는 그런 우리 건설 현장에 아주 후진적인 불법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상근감리를 막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직원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비상근감리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환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건설 현장의 실체였는데 이게 다시 또 광주에서 7개월 만에 재발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께서도 강력한 앞으로 조치를 언급해 주셨고 또 조홍천 간사님께서도 현대산업개발에 무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는 앞으로 건설산업 현장에 이러한 불법 하도급 원시적인 관행 발본색원하는 그런 자세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게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주당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다져야 되는 그런 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또 지도부께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광주 광산구가 이용빈 의원의 모두가 있겠습니다. 네,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광산구 이용빈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산업개발의 하청과 관련된 이러한 대참사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반복됐다는 점인데요. 정말 비참한 것은 같은 업체가 똑같은 일을 다시 벌였는데 여기에 대한 공직의 책임이 전혀 이러한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공직의 책임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학동 참사 과정에서도 동구청 그리고 광주시가
당시에 말로만 그런 사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거기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최우선해야 될 가치라고 볼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업체에 의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제 공직이 정말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주광역시와 그리고 해당 기초단체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뭔가 특단의 선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 특히 광주 전남이 민주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광주 전남이 앞으로 미래 발전 전략을 명확하게 희망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주도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민주당이 더욱 힘있게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광주 북구가 조호석 의원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하루 1분 1초를 애타게 마음으로 이주째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종자 가족분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동구 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일벌백계가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지만 최대 주주로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사퇴 수습과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뒤로 숨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모든 법률상, 경영상 책임을 진 뒤에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는 자세일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무엇보다 실종자의 수색과 구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감리 부실 등의 건설 행정과 시스템 문제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망자와 실종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분양권자, 인근 주민들을 포함한 사회, 경제적, 행정적 피해 보상은 모든 것을 현대산업개발이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다시는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주 동구 남구가 윤영덕 의원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구 남구가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빼앗긴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정부와 당 차원에서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더 덧붙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나서 직업교육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실습 현장에서 산업재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 개선 문제를 민생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직업교육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부터 직업교육 학생을 보호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이 국민의 힘을 태업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는데 법안 심사에 이렇게 태만한 당이 과연 국민을 위한다고 나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복되는 현장 실습 사망사고 악순환과 고리를 끊기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열어서 직업계고 학생 안전을 위한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회의 선언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선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